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때 얼마 모았냐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10억이면 괜찮지 않나? 연봉 1억 벌었으면 준비됐겠지? 하지만 은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 관계, 건강, 의미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한창 벌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빈틈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착각하지만 은퇴 후에 진짜 위기는 돈 다음에 옵니다. 그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은퇴 후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사례 1 10억 들고 은퇴했지만 두 번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름 김정태 가명. 나이 62세. 직업 건설회사 임원. 은퇴 당시 자산 10억 원. 현재 상황 심리상담 치료 중. 정태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으로 은퇴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퇴직금과 노후 준비를 합쳐 10억 가까운 자산도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즐거웠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줬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차부터 무기력증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만 있었고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선 갱년기성 우울증, 그리고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성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돈 많고 시간 많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진단 많은 고소득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직업이 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엔 나는 누구인가를 놓고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돈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죠. 이 사례 이 연봉 1억 넘게 벌다가 은퇴 후 6개월 만에 부부 갈등이 터졌습니다. 이름 최은미 가명. 나이 60세. 직업 외국계 기업 마케팅 이사. 은퇴 당시 자산 약 7억 원. 현재 상황 배우자와 별거 중. 은미 씨는 워킹맘으로 3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가정에 소홀한 걸 알면서도 생존과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출가하고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긴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몰랐고 취향도 생활 방식도 정반대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30년을 살았지?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서로에게 참 많이 소홀했구나. 이제 와서야 알았어요. 결국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생기니 회피해왔던 문제들이 얼굴을 드러낸 것 뿐이었습니다. 진단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흔한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인 소통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부부 사이의 균열을 확대시키기 쉽습니다. 3사례에 3돈 걱정 없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이름 박기수 가명. 나이 65세. 직업 공기업 기술연구원. 은퇴 당시 자산 약 9억 원. 현재 상황 지역 평생교육 강사. 기수 씨는 은퇴 전 꼼꼼하게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월세 수입까지. 매달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왔고 생활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괴롭힌 건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연구실에서 살았던 그는 친구도 취미도 외부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주중 낮에는 어디 나가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누굴 만나도 대화 주제가 안 맞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3달을 넘기니까 고통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삶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기수 씨는 과감하게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매주 3번씩 노인 대상 기술 강의를 하며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진단 은퇴 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끼는 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으면 고립감과 무기력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진짜 준비는 3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산의 크기만으로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할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고정 지출이 크면 불안해집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돼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월세 수입, 연금, 배당주 투자 등 현금 흐름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2. 관계 리모델링 부부자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설계하라. 부부 사이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갈등도 늘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소통 습관과 역할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친구, 이웃, 사회적 네트워크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3. 일, 봉사, 학습 어떤 형태든 나만의 역할을 가져라. 의미 있는 일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취미, 강의, 봉사, 소규모 창업 등으로 자신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진짜 은퇴 준비는 자산보다 삶의 설계입니다. 10억 있으면 끝일 줄 알았죠. 근데 그건 시작이더군요. 실제 은퇴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그 돈도 금방 무용지물이 됩니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 2막의 출발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다음을 준비해 봅시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10억, 연봉 1억의 착각.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위기는 자산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설계의 실패에서 옵니다. 1. 은퇴 자산 10억이면 충분한가? 통계로 본 은퇴 비용의 착시. 많은 이들이 10억이면 은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치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기준 보고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약 29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360개월 기준 총 필요액은 10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의료비, 물가 상승률, 간병비,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제외한 기본 생활비 기준입니다. 즉 10억은 여유 자산이 아니라 생존 자산입니다. 2. 연봉 1억 고소득자도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 고소득 직장인의 3가지 주요 리스크.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위기. 고위직, 전문가, 관리직 고소득자들은 일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를 역할 박탈 증후군이라 하며 우울증, 무기력, 사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은퇴 전에는 업무 중심의 관계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퇴 후 사적 관계가 빈약한 경우 사회적 고립 건강 저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높습니다. 소비 구조의 관성. 연봉 1억 수준의 고소득자는 소비 패턴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지만 지출 구조는 쉽게 줄어들지 않으며 자산 소진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3. 전문가가 권장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3가지. 1. 지출 구조 최적화 및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무 전략은 자산 보유보다 현금 흐름 구조 설계입니다. 권장 현금 흐름 구성.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DCDBIRP, 배당 기반의 금융투자, 상품 SCHD, JPI 등, 월세 수입 등 고정 수익형 자산, TIP 매월 고정적 수입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커버하도록 설계해야 은퇴 이후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과의 연결 유지.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요 전략. 지역 커뮤니티 또는 시니어센터, 노인복지관 등 참여. 은퇴자 대상 재능기부봉사 프로그램 활용. 평생교육, 동호회, 종교 모임 등 사적 네트워크 유지. 정책 제안 정부와 지자체는 은퇴자 대상 사회참여, 인프라 확대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합니다. 3. 의미 있는 역할 유지. 단순한 여가나 소일거리가 아닌 자기 역할을 가진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 평생교육 강사, 멘토링 활동, 파트타임 직업활동 전문직, 소규모 창업 등, 비영리단체,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참여. 은퇴 후에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며 사회적 효용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생존 전략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4. 사례 분석 3가지 대표 케이스 요약. 구분 은퇴 당시 조건이기 원인 시 4점. A 62세 남성, 전, 임원 자산, 10억 역할, 상실, 우울증 정신건강 및 제2의 직업 필요. B 60세 여성, 전, 이사 자산, 7억 부부, 갈등 별거 관계 리모델링,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C 65세 남성, 전, 연구원 자산, 9억, 월, 현금 흐름 확보 시간 관리 실패, 무기력 자기주도적 활동 설계의 중요성. 5. 결론, 자산 중심 은퇴 설계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설계란 단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삶을 살고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어떤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10억이든 연봉 1억이든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은퇴 이후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관계, 역할, 현금 흐름, 건강, 이 4가지의 균형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과연 내게 남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특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공무원들조차 연금을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괜찮은지 의문을 던지는 요즘 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화두입니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직접 은퇴하신 공무원분께 매달 받는 연금 금액과 그 실상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노후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이제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 연금의 진실 은퇴 후 현실은 과연 어떨까?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누구에게나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혹은 앞으로 받을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하신 공무원분들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매달 받는 200만 원 충분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한 김모 씨 65세는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 안정적일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빠듯하더라고요. 집 대출은 다 갚았지만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에 식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나오면 그 달은 마이너스입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이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농촌으로 내려간 이모 씨 62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농촌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장비나 자재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요.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내와 함께 농산물을 팔며 추가 소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특히 고정적인 연금이 있다는 건 마음의 안정은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 걸 간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례 3 대도시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딸과 함께 생활 중인 박모 씨 67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의 생활비는 그야말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물가도 비싸고 가끔 딸이 어려울 때는 제가 도와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데 딸에게 보탬이 되려니 남는 돈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적금을 들거나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박 씨는 은퇴 후에는 적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돈이 남는커녕 줄줄 새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자녀와의 생활비 분담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연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모두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소일거리,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등 현실적인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세요. 은퇴 전에는 돈이 많든 적든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월별 예산을 미리 작성하고 가계부를 써보세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노후 지출을 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드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저축을 해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전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사적 연금이든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소득원, 생활비 절약, 그리고 의료비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보다는 내가 더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현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대비 전략.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힘든 이유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연금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1. 물가 상승의 압박. 10년 전 1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지금은 150만 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뒤엔 그 돈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혹은 자녀의 도움 요청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빈번해지기 때문에 의료비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3.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삶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은퇴 후엔 여가 활동, 여행, 취미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런 여유로운 지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전략, 연금을 넘어선 노후 준비.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연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1.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연금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다면 노후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은퇴 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나 카페 운영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자본이 적게 드는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간단한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취미로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돈 되는 일로 연결하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2. 지출 관리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라. 돈을 더 벌지 못하더라도 현재 지출을 줄이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입니다. 고정비 절감,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줄이는 절약형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비습관 점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이나 반복적인 외식비 지출을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을 투자로 생각하라.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건강이 재정적 안정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식단 관리, 영양가 높은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의료비를 크게 줄이는 비결입니다.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 1. 퇴직 후 소일거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씨. 박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일거리를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지출 관리를 통해 여유를 찾은 이씨. 이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돈이 모자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가계부를 작성하며 매달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한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니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특히 관리비와 외식비를 줄인 것이 큰 효과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인 김씨. 김씨는 은퇴 후 매달 약 15만 원을 운동과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병원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출발점일 뿐이다.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의 기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출발점으로 삼아 추가 소득원 마련, 효율적인 지출 관리, 그리고 건강 투자라는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재정, 건강한 몸,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 대기업이라도 예외 없다. 정년퇴직 순간 겪는 충격, 진실. 대기업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지. 퇴직하고 나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대기업 출신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 충성하며 살아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은퇴 후에도 편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년퇴직 순간 그동안의 모든 자산과 커리어가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진 듯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퇴직 후 백수라는 낯선 신분, 불안정한 수입, 달라진 인간관계, 더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마주할 때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이 글은 그 충격의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직장 이름이 곧 내 이름이었던 이들에게 퇴직 후 삶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에서 무직이 된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 가명 61세은 35년간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명함 한 장이면 어디서든 대우를 받았고 후배들은 늘 그를 롤모델로 꼽았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단 하루 만에 무직이란 낯선 단어 앞에 무너졌습니다. 출근하던 날에는 내가 중요 인물처럼 느껴졌는데 다음날 아침엔 할 일이 없더라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잠들었어. 김 부장은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렸고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자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정년 직전에 집을 리모델링하고 외제차를 뽑았다는 점입니다. 현금 자산이 부족했기에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졌고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보게 됐죠. 교훈 아무리 연봉이 높고 자산이 있어 보여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퇴직 후 삶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걸 은퇴 전에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사례 2. 회사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던 이 과장. 이 과장 가명 59세은 IT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개발자로는 인정받았지만 인간관계나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엔 늘 소홀했죠. 퇴직 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하루 종일 바쁘고 누가 나를 찾았어.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 정년퇴직이 아니라 자아퇴직을 한 느낌이었다는 이 과장. 그는 수십 년간 회사에서의 나만을 위해 살았고 진짜 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방황만 반복하게 되었죠. 교훈 은퇴 후의 삶은 일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바뀝니다. 취미, 인간관계, 가치 있는 활동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공허함을 채울 도구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사례 3. 내 월급은 사라졌는데 아내의 소비는 그대로. 정상훈 씨 가명 62세는 제조업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적지 않았고 연금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생활비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엔 아내가 옷, 가방, 외식하는 걸 당연히 생각했어요.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막상 수입이 끊기니까 그게 전부 부담이 되더라고요. 퇴직 후에도 아내는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했고 부부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소비 가치관을 사전에 조율하고 퇴직 후 생활 패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진짜 은퇴 준비가 된 겁니다. 정년퇴직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퇴직 순간의 충격은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나는 예외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일수록 회사 중심 인생에 익숙해져 있어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은퇴 후 일거리 찾기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작게나마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시도해 보세요. 유튜브, 블로그, 작게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동네 강사 활동 등 요즘엔 자리를 팍 차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2. 자산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집이 몇 채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임대소득, 재취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부부 대화, 가족 커뮤니케이션 꼭 하세요. 소비 습관, 생활비 수준, 은퇴 후의 계획은 절대 혼자 정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와 공유하지 않으면 갈등만 커지고 은퇴 이후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설고도 무서울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퇴직 이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에서의 나만 존재했고 회사가 없어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돈 없이도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준비할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정년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과학적 준비 전략. 정년은 끝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적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변곡점입니다. 그만큼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준비 전략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1. 두뇌 노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 자산은 쌓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적인 자극이 줄어들면서 전두엽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력,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12년 사이에 인지 능력이 15%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 등은 뇌 근육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생명력이다. 은퇴 후 체력 유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 은퇴 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의 급감입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사, 면역, 심장 건강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노인은 단 2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전체 근육량의 25%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걷기, 씻기, 식사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 근력 운동은 반드시 일주일에 23회 이상 해야 하며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복근 중심의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반복하세요. 3. 경제적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현금 흐름이 복지보다 중요하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난다면 스트레스는 극심해지고 이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 상태는 우울증 위험을 2.5배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1.8배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도도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지금부터라도 소액의 임대 수입, 유튜브 블로그 같은 플랫폼 수입, 재능 기부형 일자리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정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삶의 안정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이 무너진 다리 위가 되지 않으려면 두뇌는 꾸준히 훈련하고 몸은 계속 움직이며 돈은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갖춰질 때 정년퇴직의 충격을 기회로 바꾸는 은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아니 이미 퇴직했다면 더 늦기 전에 이 3가지를 스스로에게 꼭 묻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묵직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노후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식 손에 이끌려 한 집에서 손자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모습만 그렸는데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은퇴 후 생활 혹은 노후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든 누구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각자 삶이 바쁘고 독립을 해도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경제력,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노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홀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자식을 독립시켜서 내 삶도 지키고 아이들도 각자 길을 찾게 해주자는 의미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얽매여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자식이 필요 없어, 다 내 인생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는 없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노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선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자식 독립이 노후 준비에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리고 고시원 노후 생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들, 딸 키우느라 내 노후 자금 다 썼어요. 65세 이순재 가명씨 이야기. 이순재 씨는 65세에 퇴직하신 후 퇴직금과 은행 적금을 몽땅 털어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내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셨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고 본인도 큰 어려움 없이 평생 직장 비슷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으니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다 보니 아들딸 부부 역시 자기네 살림이 빠듯한 거예요. 아이 한두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결혼도 늦어지면서 출산 시기가 늦춰져 더더욱 부부가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순재 씨는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길도 없고 퇴직금과 저축을 이미 써버려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순재 씨는 자녀들의 집에 얹혀 살다가 민망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고 몇 번 다툼 끝에 스스로 집을 나와 버렸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상 나는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꼴이 됐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내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 부어야만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이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자식들을 지원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 생활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본인은 본인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식도 배우자도 없이 70대에 홀로 고시원 70세 김정숙 가명씨 이야기. 김정숙 씨는 자녀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했지만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젊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로 60대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살던 집에서 월세로 지내다가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다 보니 치료비로 더 빠듯해졌죠. 결국 생활비를 줄이고자 선택한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도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실 주변에서 자식이 없으니 힘들겠다, 우울하겠다라고 동정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다네요. 왜냐하면 김정숙 씨가 보기에 자식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되지 않아 고시원에 오는 분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는 자식 셋이 있지만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하다며 노부모를 챙기지 못해
결국 고시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그 광경을 보며 김정숙 씨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큰 기대를 했다가 결국 좌절감이나 서운함을 더 크게 느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작은 것부터라도 스스로 책임지려 애쓰는 지금 생활이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에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메워줄 사회적 네트워크인 거죠. 자식만 바라보거나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식도 독립, 나도 독립, 그러니 노후가 편하네요. 72세 박인호 가명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래도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박인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가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둘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미 대학 학비는 일정 부분만 지원할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아빠 너무 야속하다라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장학금이든 아르바이트든 주말 일자리든 찾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며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박인호 씨는 무리하게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쏟아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대출이든 스스로 알아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일찍부터 독립심을 갖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별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죠. 이렇게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킨 덕분에 박인호 씨는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60대 초반까지 건강을 챙기면서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하며 살았고요. 덕분에 72세인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여유있게 지내고 때때로 자녀와 손자를 보러 갈 때도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인호 씨가 자식을 아예 돕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세상에 나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안내한 거죠. 즉, 자식 독립이 곧 부모의 노후 독립과 이어지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고 할까? 지금 세대의 자식들은 예전과 달리 부모와 한 집에 살거나 부모를 봉양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적습니다. 또 사회 환경 자체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희생이나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게 당연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어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늘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라는 말이 사랑을 포기하고 인연을 끊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을 하자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 때부터라도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게 해보거나 결혼 준비를 도와주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금 보험 연금 투자를 비롯해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에도 힘써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초중반에는 아직 일할 에너지가 충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니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겠지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친구나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고시원 생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죠. 혹은 설령 부득이하게 고시원을 가더라도 외부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받는 충격은 훨씬 덜할 겁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 자식 독립이 정답인 이유라는 말은
더 이상 꿈꿔왔던 전통적 노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사례 속 첫 번째 분이순재 씨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쏟아부은 대가로 오히려 고시원 노후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고, 두 번째 분 김정숙 씨은 자식이 없지만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 박인호 씨은 자식 독립을 일찍부터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성공 사례가 되겠죠. 즉, 내 노후에 대한 열쇠는 어디까지나 나가 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되 그 선을 지키고 자식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곧 부모의 노후를 안정시켜주는 길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내가 직접 벌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나간다는 마음가짐을 어릴 때부터 익히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찍 독립할 수 있게 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한탄 섞인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 이 말을 그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있어도 제대로 서로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지켜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든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든 선택은 자유지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시원 노후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은 자식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achlässt, tatsächlich. Also bei weitem mehr als Weizen. Deswegen führe ich Dinkel immer etwas fester am Anfang. Am nächsten Tag ist es richtig schön angenehm fluffig. So. Ich habe tatsächlich auch überlegt, ob ich Bärlauch Sauerteig machen soll. Ohne Witz, habe ich echt überlegt. Ob ich einfach noch Bärlauch in den Sauerteig mit reinarbeite, sodass das Aroma sich automatisch schon dementsprechend anpassen kann im Sauerteig. Weil Sauerteig ist ja nichts anderes wie ein